강한 도입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사람이 더 모입니다. 70이 넘었는데도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고 손주들이 자꾸 찾아오고 동네 사람들까지도 괜히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먹여 살리느라 허리 펼 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남들 놀러 다닐 때도 일했고 자식 학원비 벌겠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가 됩니다. 전화벨은 점점 조용해지고 자식들은 늘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예전에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고. 요즘 세대가 원래 그렇다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다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3대가 한 집에 모여 살던 시대도 아니고 자식들이 부모 곁에서 평생 사는 시대도 아닙니다. 다들 자기 삶 챙기기도 벅찹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집값 걱정에 생활비 걱정에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이상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비슷하게 고생했고 비슷한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는데도 어떤 사람 곁에는 끝까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철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의 입은 복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처음 들으면 그냥 좋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점점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람의 말은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집안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는 인간관계를 만들고 결국 말년의 외로움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힘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버틸 힘이 있습니다. 몸도 움직이고 돈도 벌 수 있고 억울하면 다시 시작할 기회도 있습니다. 사람과 틀어져도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고 힘들어도 바쁘게 살다 보면 잊히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말년은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쉽게 지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배우자, 자식, 형제, 친구,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 그런데 그 오래된 사람들마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외로움은 젊을 때 느끼던 외로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돈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 없는 거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밥 한 끼 대충 때우는 건 견딜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춥고 더운 것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건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 떠도 연락 오는 사람 하나 없고 하루 종일 TV 소리만 집안을 채우고 식탁 맞은편 의자가 계속 비어 있는 것. 그 적막함은 사람 마음을 아주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해는 지고 창밖은 어두워지는데 집 안은 너무 조용합니다. 괜히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게 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고 휴대폰 연락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결국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가 됐지? 그런데 여러분, 그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작은 말들, 반복된 분위기, 습관처럼 내뱉던 표현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람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거리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떤 말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듣는 사람의 기운을 꺾고 집 안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자식들 마음에 부담을 남기고 결국 사람 발길까지 뜸하게 만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정작 본인은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오래 써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이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입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다 부질없다. 내 팔자는 원래 이렇다. 남는 게 없다. 기대해봐야 실망뿐이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푸념처럼 들립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살아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도 많고 참고 살아온 시간도 길고 상처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한숨이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 곁에는 점점 웃음이 줄어듭니다. 자식들도 전화할 때 조심스러워집니다.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도 먼저 걱정부터 나옵니다. 칭찬보다 불안이 먼저 나오고 기쁨보다 한숨이 먼저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이해하려 합니다. 부모니까. 힘든 세월 사셨으니까. 외로우실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화는 점점 짧아지고 용건만 이야기하게 되고 찾아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같이 밥 먹는 자리도 어딘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국 밝은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 한마디를 나눠도 숨이 막히지 않는 사람, 괜히 한 번 더 전화하고 싶어지는 사람, 사람은 그런 사람 곁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도 만날 때마다 기운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 사람은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마음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족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왜 이렇게 혼자 남았을까? 그 말 속에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서운함도 있습니다. 배신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나는 평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내 말이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내 한숨이 자식들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했는가? 사실 사람은 업적으로 기억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보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보다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로 기억됩니다. 늘 불안했던 사람, 늘 화가 나 있던 사람, 늘 세상 탓을 하던 사람, 늘 체념부터 하던 사람. 그 분위기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어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말년의 복은 어쩌면 돈보다 분위기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머물고 싶어지는 분위기, 괜히 한 번 더 들르고 싶어지는 분위기, 전화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안한 분위기, 그 시작이 바로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음이 철렁하는 순간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아무렇지 않게 반복했던 말들이 실제로는 자기 인간관계와 말년의 분위기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습관이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투 하나 달라졌을 뿐인데 자식과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부부 사이 공기가 달라지고 집 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이 사람의 복을 끊는지, 어떤 말이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 어떤 말이 결국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지. 특히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년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패한 사람도 아닙니다. 늘 같은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자기 운까지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순간 가슴이 철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냈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ton가 자식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한 번쯤 망설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생각나면 그냥 전화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감기는 안 걸렸는지, 애들은 잘 있는지, 별일 없어도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손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통화 버튼 앞에서 괜히 한참 머뭇거리게 됩니다. 지금 바쁘지 않을까? 괜히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전화 왔다고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전화는 못하고 카카오톡 창만 잠깐 열어봤다가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도 다 먹고 살기 바쁘지 뭐. 그 말은 이해하는 척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 서운함을 겨우 눌러 담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그런 마음은 더 커집니다. 해는 지고 집 안은 조용해지고 TV는 켜져 있는데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물 한 잔 따라 마셨다가 또 싱크대에 놓습니다. 그러다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어 자식들 프로필 사진을 봅니다. 손주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한참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엔 괜히 웃음이 납니다. 아이고, 많이 컸네 싶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허전해집니다. 나도 저 아이 어릴 때는 그렇게 업고 다녔는데, 열날까봐 밤새 잠 못 자며 이마 만져보던 때가 있었는데, 좋은 거 하나 더 먹이려고 내 옷 한 벌 안 사고 살았는데,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건요, 자식들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연락이 줄어드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있는데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화만 하면 늘 한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유, 죽겠다.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너는 좋겠다. 나는 평생 고생만 했다. 몸도 다 망가졌다. 돈도 없다. 사람도 없다. 처음에는 자식들도 열심히 듣습니다. 걱정도 되고 마음도 쓰입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도 보내드리고 병원 예약도 대신 알아봐드리고 주말 시간 내서 얼굴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대화가 늘 같은 흐름으로 반복되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지칩니다. 좋은 이야기를 꺼내도 결국 다시 한숨으로 돌아갑니다. 손주 이야기해도 걱정, 여행 이야기해도 걱정, 새로운 일 시작했다 해도 불안한 말부터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들 마음속에 아주 조용히 이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화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진다. 이 감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반대로 계속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조금씩 피하게 됩니다. 그게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했는데, 내 인생 다 바쳐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내 힘든 이야기 좀 한다고. 그게 그렇게 듣기 싫은가?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분위기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분위기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아주 천천히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합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장 보느라 고생했고 아들도 어렵게 시간을 맞춰 왔습니다. 손주들은 정신없이 떠들며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 해 먹는 것도 다 부질없다. 늙으니까 사는 재미가 없다. 돈 있어도 소용없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처음에는 다들 웃으며 넘깁니다. 에이, 또 그러신다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반복되면 공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손주들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아들은 괜히 다른 화제를 꺼내려 하고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엔 조금만 있다 가자. 정말 무서운 건 이런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반복되는 말, 반복되는 한숨, 반복되는 체념이 사람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사람들이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회사 사람도 있었고, 동네 친구도 있었고, 퇴근 후 술 한잔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몇 년 지나면 연락처는 그대로인데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쁜 줄 압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나면 늘 세상 욕, 정치 이야기만 하면 화부터 내고 자식 흉보고 건강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남 이야기 험담하고 2시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진이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슬픈 건 그 사람이 어쩌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말투에 익숙해져서 잘 모릅니다. 나는 그냥 현실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니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만나고 나면 이렇게 숨이 막힐까? 왜 항상 세상이 끝난 사람처럼 이야기할까? 왜 웃는 이야기를 해도 결국 우울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결국 사람들은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질수록 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특히 말년에 조심해야 하는 건 피해의식입니다. 나는 평생 손해만 봤다. 나는 가족 덕 본 게 없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냐. 이 말들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신기하게도 감사했던 기억은 흐려지고 서운했던 기억만 점점 커집니다. 도와줬던 일보다 상처받았던 일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러면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목소리 톤도 무거워지고 집 안 공기까지 답답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편합니다. 큰 부자가 아니어도 웃음이 있고 밥상은 소박해도 따뜻한 말이 있고 괜히 오래 앉아 있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운이 무겁습니다. 누가 크게 화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숨이 막힙니다. 말 한마디 꺼내는 것도 눈치 보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능력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돈으로 부족한 걸 메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분위기로 살아갑니다.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인가? 전화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인가?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인가? 결국 그것이 말년의 복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이라는 걸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큰 집이 있어야 하고, 자식이 성공해야 하고, 통장에 돈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복은 사람입니다. 아플 때 전화해주는 사람, 명절 아니어도 찾아오는 사람, 별일 없어도 안부 물어주는 사람,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 따라 움직입니다. 따뜻한 말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머뭅니다. 반대로 체념과 원망이 가득한 곳에서는 마음이 점점 멀어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계십니까? 사는 게 재미없다. 다 귀찮다. 늙으면 다 소용없다. 나는 원래 복이 없다. 이런 말들이 어느새 입버릇처럼 굳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쪽이 뜨끔했다면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위험한 사람은 자기 문제를 끝까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복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말습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지만 결국 자기 운과 인간관계까지 갉아먹게 되는 그 말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람의 운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말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험한 욕일까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는 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저주하는 독한 말일까요? 물론 그런 말들도 사람 관계를 다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말은 의외로 아주 평범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라고 느끼지도 못하는 말. 살다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게 되는 말.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 팔자는 원래 이래. 여러분은 혹시 이 말을 자주 하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으면 그냥 체념처럼 느껴집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 한숨처럼 툭 내뱉는 말 같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오셨습니다. 가난도 겪었고 실패도 겪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적도 있습니다. 몸 아픈데 참고 일했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가족 때문에 버텼고 자기 꿈 하나 접어가며 살아온 세월도 길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것도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야. 나는 원래 복이 없어. 잘 될 리가 없지.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푸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말이 됩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실패하는 사람이다. 나는 원래 외로운 사람이다. 이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빠집니다. 억지로 웃어도 어딘가 지쳐 보이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먼저 부정적인 반응부터 나옵니다. 누가 새로운 기회를 이야기해도 기대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승진했어. 아버지, 나 드디어 가게 괜찮은 자리 구했어요. 이번에 손주가 상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래 봐야 세상 사는 건 다 힘들다. 잘 될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너도 결국 고생하게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남습니다.
축하받는 느낌보다 경고받는 느낌이 더 강하게 남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겨도 점점 부모에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기운을 살려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반대로 자꾸 기운을 꺾는 사람에게서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예외는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부모님들 중에는 왜 자식들이 점점 멀어지는지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인데, 걱정돼서 한 말인데, 세상 무서운 줄 알라고 한 말인데, 물론 진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전달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기운까지 전달합니다. 늘 체념하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마음이 움츠러듭니다. 늘 세상이 무섭다는 말을 들으면 도전이 두려워집니다. 늘 안 된다는 말을 듣다 보면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 이런 습관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바쁩니다. 회사 가랴 사람 만나랴 가족 챙기랴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생각이 깊어질 틈도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자기 말 속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불행해. 나는 원래 외로워. 나는 원래 복이 없어.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딱히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기운이 빠집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늘 부정적입니다. 늘 희망 없는 이야기만 합니다. 늘 세상을 비관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힘드셨겠지, 외로우시겠지, 상처가 많으셨겠지. 하지만 사람 마음도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어두운 말을 듣고 있으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결국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질수록 더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수행자들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생각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남에게만 남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도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또 하루 시작이네. 사는 게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처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은 이미 무거워집니다. 표정도 어두워지고 몸도 더 피곤하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쉽게 올라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네. 몸은 좀 쑤셔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으니 다행이지. 날씨 좋네. 얼핏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인생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표정을 만들고 표정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말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특히 위험한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 소용없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효도해도 소용없다. 돈 벌어도 소용없다. 건강 챙겨도 소용없다. 사람 만나도 소용없다. 이 말을 반복하면 결국 삶 자체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사람 곁에는 활기가 사라집니다. 손주들도 오래 함께 있기 힘들어하고 자식들도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기운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보려는 마음, 그래도 웃어보려는 마음, 그래도 감사하려는 마음, 사람은 결국 그런 마음에 끌립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이제 와서 달라질 게 있겠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한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기 삶의 문을 닫고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런 말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들이 결국 가족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체념은 자식 마음에도 그림자를 남깁니다. 배우자의 한숨은 집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특히 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논리보다 분위기로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인가?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만나고 나면 숨이 막히는 사람인가?
그 차이는 결국 매일 반복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수십 년 된 습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를 바꾸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사람의 복과 관계를 다시 바꾸기 시작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나. 내 말투가 하루아침에 바뀌겠나.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익숙한 방식대로 살아가니까요. 수십 년 동안 해온 말버릇과 표정, 반응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변화보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말년의 복은 더 그렇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생긴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성공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사소한 것들이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하나. 그 작은 변화가 집안 공기를 바꾸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고 결국 말년의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집은 이상하게 따뜻합니다. 반찬이 특별히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집이 크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오래 앉아있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왔냐? 고생했지? 밥은 먹었냐? 와줘서 고맙다. 정말 별말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는 사람 마음을 세우르르 풀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이 긴장됩니다. 왜 이제 왔냐?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쁘냐? 너희는 부모 생각도 안 하냐? 내가 이렇게 사는데. 물론 그 안에는 서운함이 있습니다. 기다렸던 마음도 있고 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던 외로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반가움보다 원망이 먼저 느껴지는 순간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특히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첫 마디 하나가 집 안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첫 반응 하나가 관계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반갑기도 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늘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제 왔냐? 부모 죽고 나면 후회한다. 너희는 너무 무심하다. 자식들은 처음엔 죄송하다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올 때마다 혼내고 있었구나. 반갑게 맞아준 적이 거의 없었구나. 그 뒤로 그분은 딱 하나만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처음에는 반가운 말을 먼저 하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왔냐? 얼굴 보니까 좋다? 와줘서 고맙다. 정말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늘어나고 손주들도 덜 어색해하고 집 안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방해주는 곳으로 갑니다.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만도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곳, 부담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지는 곳, 사람은 결국 그런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년의 복은 관계에서 오고 관계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사의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맙다, 덕분이다, 와줘서 반갑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왜 고맙다고 해야 하냐? 당연히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계는 의무만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뜻함이 있어야 오래 갑니다. 고마움이 있어야 다시 오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반찬 몇 가지 사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돈 쓰지 마라. 됐어. 너나 잘 살아라. 다 부질없다. 물론 자식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참 애매해집니다. 기껏 시간 내서 준비했는데 기뻐하는 기색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사왔냐? 고맙다. 너 바쁠 텐데 신경 썼네.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또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결국 사람은 고마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이건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걱정할 일이 참 많아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돈 걱정도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도 생깁니다. 자식 문제도 마음처럼 되지 않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괜히 겁이 납니다. 병원 검사 결과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자식 전화가 며칠 없으면 괜히 서운해지고 몸살이라도 오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라도 이런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오늘 하루 지나갔으니 괜찮다. 이 정도면 감사한 거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에 잘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오랫동안 해온 방식대로 생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숨 대신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거울 보며 늙었다고 한탄하기보다 오늘도 살아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서운함부터 꺼내기보다 목소리 들으니 좋다고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집 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특히 손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늘 불평하는 어른 곁에는 오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웃어주는 어른 곁에는 자연스럽게 갑니다. 같이 과자 먹고 싶어 하고 같이 TV 보고 싶어 하고 괜히 한 번 더 안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른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밝은 기운을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숨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밝은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힘든데 행복한 척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아직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아직 감사할 줄 아는가? 그 마음이 결국 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하루 동안 자기 말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는가? 불평이 많았는가? 감사가 많았는가? 한숨이 많았는가? 따뜻한 말이 많았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완벽하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단 한마디라도 바뀌는 겁니다. 늘 짜증부터 냈다면 오늘 하루는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보는 것. 늘 한숨부터 쉬었다면 오늘 하루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얼굴만 봐도 서운함이 먼저 올라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나? 왜 자주 안 오나? 왜 전화가 뜸하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 표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 자식들도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말년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변화가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불평과 체념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가족의 마음을 되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 변화가 너무 늦기 전에 시작되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김영수 씨는 올해 72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늘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야. 실제로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수 씨는 새벽 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겨울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 공장으로 향했고 여름에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으며 일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그는 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학원비가 밀릴까봐, 전기세 고지서가 쌓일까봐, 아내 병원비가 부족할까봐. 비 오는 날이면 비 맞으며 오토바이를 몰았고 허리 통증이 심한 날에도 이를 악물고 출근했습니다. 그 시절 영수 씨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텨야 집이 돌아간다. 그래서 한 번도 쉽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고 아내 앞에서는 든든한 척했고 밖에서는 늘 책임감 있는 가장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도 되고, 회사 눈치 안 봐도 되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 쬐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막걸리 한잔하며 농담도 했고, TV 보다가 졸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사람답게 쉬어보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 한쪽이 서서히 허전해졌습니다. 휴대폰은 점점 조용해졌고, 회사에서 연락 오던 사람들도 하나둘 끊겼고, 명절 아니면 자식들 얼굴 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영수 씨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는 게 다 부질없다. 내가 평생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모르겠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사람은 결국 혼자다. 처음엔 그냥 푸념 같았습니다. 아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영감, 좋은 생각 좀 하고 살아.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들이 점점 습관이 되어갔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숨, 밥 먹다가 또 한숨, 뉴스 보다가 세상 욕, 전화 끊고 나서는 서운한 말. 집 안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밥만 조용히 먹고 일어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TV 볼륨도 괜히 커졌습니다. 영수 씨 잔소리와 한숨을 듣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주는 외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원래 참 좋아했습니다. 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 뛰어들어와 떠들 정도로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손주는 상장을 두 손으로 꼭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영수 씨도 크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영수 씨는 상장을 한번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공부 잘해봐야 나중에 다 힘들다. 세상 사는 게 어디 쉽냐. 순간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손주 얼굴의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딸 표정도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애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러자 영수 씨는 오히려 서운한 마음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니, 틀린 말 했냐? 세상 물정 모르니까 하는 소리지. 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먼저 갈게. 영수 씨는 괜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랑 있으면 애가 자꾸 눈치 봐.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겉으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다고. 세상이 원래 힘든 거지. 괜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신없게 떠들던 손주 목소리가 사라지고 나니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TV에서는 웃긴 장면이 나오고 있었지만 하나도 웃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멍하니 그걸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안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자식들 앞에서는 웃으려 했고 집안 분위기 무거워질까봐 일부러 농담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기죽을까봐 괜찮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늘 불만과 체념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수 씨는 혼자 절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냥 집 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했습니다. 절 마당 한쪽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노스님 한 분이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리 많소? 영수 씨는 괜히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요 뭐. 그러자 스님은 잠시 영수 씨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요? 순간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천천히 말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가장 많이 들은 사람도 결국 본인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내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한 말이 뭘까? 사는 게 부질없다. 다 소용없다. 나는 복이 없다. 정말 그는 하루 종일 그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영수 씨는 거창한 결심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딱 하나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조금만 줄여보자.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습관이라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습관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그는 중간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도 일어났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스스로도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예전 같았으면 영수 씨는 바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늙으니까 다 아프다.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산다. 그런데 그날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견딜만하다. 너는 밥 먹었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 짧은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오면 일부러 먼저 웃어주려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왔네. 학교 재밌냐?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주도 낯선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화 안 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기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늘 화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걸. 그날 밤 영수 씨는 방에 혼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어두운 말만 했을까?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 늦기 전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외로움과 서운함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계속 쏟아내고 있었다는 걸. 자식들은 아버지를 미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난 뒤 영수 씨는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다. 와줘서 반갑다. 그래도 괜찮다. 정말 별것 아닌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 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안부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딸도 예전보다 오래 머물다 갔고 손주는 자꾸 같이 놀자고 졸랐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웃는 얼굴이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 씨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돈 벌고 책임지느라 살았지만 사실 그가 진짜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자기 곁에서 편하게 웃어주는 것, 함께 밥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집안에 사람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행히 너무 늦기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년의 복은 어쩌면 멀리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단한 성공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건네는 한마디, 그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복을 끊는 건 단지 체념의 말만이 아닙니다. 노년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병들게 하는 또 다른 습관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는 그 습관들,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말년을 무겁게 만드는 건 단순히 부정적인 말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깊고 더 오래 사람 마음을 갉아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남 탓하는 습관,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푸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 말 좀 할 수도 있지. 답답하니까 하는 소리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 년이고 반복됩니다. 습관처럼 입에 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 자체가 그렇게 굳어버립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꾸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책임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속상해도 그냥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시간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꾸 과거를 들춰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걸까? 바로 그때부터 비교와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친구 모임만 다녀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입니다. 누구 아들은 의사가 됐다더라. 누구 딸은 외국으로 이민 갔다더라. 누구는 건물 하나 샀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차를 바꿔줬다더라. 처음에는 웃으며 듣습니다. 그래, 잘 됐네. 부럽다. 겉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부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창밖만 멍하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평생 뭐 했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복이 없을까? 그 감정은 결국 말로 흘러나옵니다. 쟤는 운이 좋았던 거지. 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거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여러분, 이 말들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지금 가진 행복까지 전부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도, 가끔 자식에게 전화 오는 것도, 손주가 웃으며 안기는 것도, 그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오직 부족한 것만 보게 만듭니다. 남이 가진 것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얼굴도 달라집니다. 늘 억울한 표정이 됩니다. 늘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 진 사람 같은 얼굴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분위기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특히 자식들은 부모에 비교하는 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누구네 아들은 부모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 누구 집 딸은 용돈을 얼마씩 준다더라.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식들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피로감이 같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미안해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나. 부모님이 서운하신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마음이 지칩니다. 부모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 반가운 시간이 아니라 평가받는 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비교로 끝납니다. 그러면 자식들도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전화도 짧아집니다. 찾아오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부모는 또 서운해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내가 헛살았다. 하지만 정말 조용히 돌아봐야 할 건 어쩌면 반복된 비교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인데도 대화를 시작하면 결국 과거 이야기로 싸우게 되는 경우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잘 살았다.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다. 처음에는 순간 화가 나서 던진 말일 수 있습니다. 억울했던 마음이 터져 나온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칼처럼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특히 노년의 부부는 더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싸워도 금방 풀립니다. 생활이 바쁘니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마음 회복이 느려집니다. 한번 들은 말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년 부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밥 먹어라, 문 닫아라, 약 먹어라, 딱 필요한 말만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길게 하면 결국 원망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이겁니다. 원망은 상대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동안 가장 오래 독을 마시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충분히 화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도 있습니다. 배신당한 사람도 있고,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평생 희생만 하다 늙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평생 붙잡고 살면 결국 남는 건 더 깊은 외로움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망이 많은 사람 곁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들어줍니다. 같이 욕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당신 마음 이해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몇 년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 마음도 지칩니다. 만날 때마다 똑같은 원망, 똑같은 억울함, 똑같은 과거 이야기.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사람은 또 말합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하지만 정말 돌아봐야 할 건 어쩌면 자기 마음속에 굳어버린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건 비교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을 비교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을 비교합니다. 건강을 비교합니다. 노후를 비교합니다. 누구는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더라. 누구는 자식이 효도한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 다닌다더라. 요즘은 SNS까지 있어서 더 힘듭니다. 휴대폰으로 남의 삶을 보다 보면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내 인생은 왜 이렇지? 그 순간부터 지금 가진 평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가진 것보다 바라보는 방향에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늘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은 평생 부족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편안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큰 부자가 아닌데도 인상이 참 부드러운 사람, 자식 자랑하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된 사람, 소박하게 살아도 주변에 늘 사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오래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건강한 게 어디냐.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들은 자기 마음을 살리는 말입니다. 반대로 비교와 원망은 마음을 천천히 말려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처럼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표정이 되고 눈빛이 되고 분위기가 되고 인간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말년의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미워할수록 자기 마음이 먼저 지옥이 된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돈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이겨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교를 조금 내려놓을 때, 원망을 조금씩 놓아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속에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사람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식도 들어오고, 친구도 들어오고, 배우자도 다시 가까워집니다. 결국 사람은 편안한 마음 곁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불교에서는 입으로 짓는 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말 한마디가 결국 자기 인생으로 돌아온다고 했는지, 그리고 말년의 평안이 왜 결국 마음에서 시작되는지, 그 깊은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업이라는 말입니다. 입구, 업. 입으로 짓는 업이라는 뜻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업이라고 하면 무겁고 거창한 걸 먼저 떠올립니다. 큰 죄를 짓는다거나 누군가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준다거나 아주 특별한 행동 같은 것 말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 인생을 천천히 바꾸는 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무심코 툭 내뱉는 한숨, 습관처럼 반복하는 체념, 입에 붙어버린 원망,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마음의 방향을 만든다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남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자주 듣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게 참 힘들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사람은 결국 혼자다. 다 소용없다. 처음에는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억울하니까, 외로우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푸념이었던 말이 나중에는 마음의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 공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특히 수행자들은 입을 닫는 수행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기관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많으면 말도 불안해집니다. 마음속에 화가 많으면 목소리에도 날카로움이 생깁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 말도 천천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으면 하루 동안 하는 말을 들어보라. 정말 그렇습니다. 늘 남욕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도 분노가 많습니다. 늘 비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도 결핍이 많습니다. 늘 체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희망의 불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좋은 말만 해라 하고 끝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괴로운데 행복한 척하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핵심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반복하는가? 내 마음 안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서운해지고 쉽게 화가 나는가? 그걸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마음에는 쌓이는 게 많습니다. 참고 살아온 세월, 억울했던 기억, 마음 다쳤던 순간들, 가족에게 섭섭했던 일들, 내 진심을 몰라줬다고 느꼈던 시간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 그런 감정을 덮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조용한 밤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감정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말이 됩니다. 나는 평생 희생만 했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른다. 사람 믿을 게 못 된다. 결국 혼자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들 속에는 사실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입니다. 서운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슬픔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꺼내놓으면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상처난 곳을 자꾸 만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내려놓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걸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체념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려놓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계속 괴롭히는 생각을 조금씩 놓아주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나는 남들처럼 못 살았을까? 그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 그래도 아직 내 곁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마음을 살리고 원망은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편안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꼭 부자가 아닙니다. 몸이 특별히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걸 먼저 봅니다. 서운한 것보다 고마운 걸 오래 기억합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오늘 하루의 평안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말도 달라집니다. 오늘 날씨 좋네. 와줘서 고맙다. 밥같이 먹으니까 좋다. 이 정도면 감사하지 뭐. 정말 별말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런 말이 쌓이면 사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눈빛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결국 복은 그렇게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큰 집, 많은 재산, 성공한 자식.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가장 큰 복은 결국 사람입니다. 아플 때 안부 물어주는 사람, 명절에 먼저 찾아오는 사람, 별일 없어도 전화 한 통 해주는 사람, 같이 밥 먹자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마음 편한 곳으로 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마음이 곧 세계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면 사람들도 차갑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입니다. 자식의 짧은 전화 한 통도 고맙게 느껴지고 배우자의 잔소리도 걱정으로 들리고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말년의 평안은 밖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 성공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수고했다. 그래도 괜찮다. 와줘서 고맙다. 살아있으니 다행이다. 그 말 한마디가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늙어갈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늘 원망 속에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늙어갈 것인가? 그 차이는 결국 매일 반복하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철 스님이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그것일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국 마음의 분위기가 되고 그 분위기가 인생의 공기를 만들고 그 공기가 결국 말년의 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마디만 바뀌어도 왜 삶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말년의 복이 사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영상을 들으시는 동안 마음속으로 여러 얼굴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 생각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전화 한 통 더 드려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통화할 때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생각났을 수도 있고 괜히 서운한 마음부터 꺼냈던 순간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조용한 저녁 식탁이 생각나셨을지도 모릅니다. TV 소리만 작게 흐르고 휴대폰 화면만 몇 번씩 켰다 껐다 하던 그 시간 말입니다. 사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을 마음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회사 가고 돈 벌고 사람 만나고 정신없이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고 전화 오는 횟수도 줄어들고 집안도 예전보다 훨씬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결국
마음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사는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가? 내 집 공기는 따뜻한가? 아니면 늘 무거운가? 사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배우며 살았습니다. 돈 버는 법도 배웠고, 참는 법도 배웠고, 눈치 보는 법도 배웠고, 어떻게든 버티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늦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힘은 훨씬 커집니다. 젊을 때는 능력이 관계를 이어주기도 합니다. 돈이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도 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사람을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년에는 다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따뜻한 기운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날 때마다 세상 욕만 하는 사람일까요? 앉기만 하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부정적인 말로 끝나는 사람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짧게 대화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 같이 밥 한 끼 먹고 나면 괜히 기분이 따뜻해지는 사람, 전화 한 통만 해도 마음이 놓이는 사람. 결국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극보다 평안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도 견디고 상처도 견디고 부딪히는 관계도 버텨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 가장 귀한 건 마음 편한 사람이 됩니다. 전화 끊고 나서 기분이 무거워지는 사람보다 전화 끊고 나서 괜히 미소가 남는 사람이 더 그리워집니다. 함께 밥 먹고 돌아오는 길에 한숨이 남는 사람보다 마음 한쪽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오래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말년에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성공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마디만 바꿔보십시오. 늘 한숨부터 나왔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래도 괜찮다. 늘 서운함부터 꺼냈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와줘서 고맙다. 늘 체념부터 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말 별거 아닌 말 같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그런 작은 말에 움직입니다. 특히 가족은 더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자기 인생 버티기도 벅차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연락이 뜸할 때도 있고 표현이 서툴 때도 있고 괜히 무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집은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편하고 어떤 집은 문 앞에만 가도 가슴이 무거운 겁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집안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남아 있으십니까? 왜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나? 나는 평생 희생했는데. 내가 더 서운한 사람인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먼저 따뜻해지는 사람이 결국 가장 편안해집니다. 붙잡을수록 자기 마음을 먼저 아프게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 자기 마음부터 살려냅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자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상황이 와야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 쪽으로, 체념 대신 따뜻함 쪽으로, 원망 대신 이해 쪽으로 그 작은 방향 하나가 말년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말년의 복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자식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보여주는 표정 하나,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 전화 끊기 전에 남기는 짧은 인사 한마디. 그 안에 이미 여러분의 말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끝난 뒤 딱 한 가지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겁니다. 고맙다. 보고 싶었다. 목소리 들으니 좋다. 오늘도 고생했다. 그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굳어있던 가족 분위기를 조금 풀어줄 수도 있고, 멀어진 마음의 거리를 조금 좁혀줄 수도 있고, 차갑던 집 안공기를 조금 따뜻하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따뜻함이 여러분 곁에 사람을 오래 남게 할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뜨끔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년의 마음 공부, 사람 관계, 말년의 복,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 가족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이 들어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삶의 지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년에는 부디 따뜻한 사람의 온기와 편안한 웃음소리와 다시 찾아오고 싶은 집의 공기가 오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